도심 속 작은 동산 완산칠봉. 봄이면 화려한 꽃으로 물드는 이곳에 우리의 아픈 역사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전주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완산칠봉. 도심 속 산답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데요. 오르는 길만 해도 10개는 좋게 넘는다고 하죠. 많은 길 가운데 오늘은 완산 시립도서관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전주 완산칠봉은 전주 남단에 위치해 있고 5개 동, 서학동,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 완산동에 걸쳐 있습니다. 봉우리가 13개가 있는데 삼천동, 효자동 등에 시작하는 외칠봉, 서학동, 완산동에서 시작하는 내칠봉 6개씩 봉우리가 있고 중앙에 있는 팔각정이 장군봉인데 이렇게 13개 봉우리로 되어 있는데 전주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힐링하기 좋은 산입니다. 도심 속에 자리한 만큼 전주 시민들의 휴식처와 등산로로 사랑받는 곳인데요. 하지만 이곳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1894년 동학군들이 용모르고개를 넘어서 전주성을 점령하고 그 점령할 당시에는 싸우지 않고 무혈입성을 했습니다. 한양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날 관군들이 파견됐는데 그 관군들이 이 완산칠봉 산 위에서 진을 치고 전주성 안에 있는 동학군들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쟁을 했던 전장터였습니다. 동학 농민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주요 전적지인 완산칠봉에 세운 녹두관. 이곳 녹두관은 이 완산칠봉을 동학혁명 민주화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동학혁명 때 진도에서 활동했던 무명 지도자를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녹두관은 동학 농민군 지도자가 영면한 추모 공간이자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인 사실이 알기 쉽게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이곳에서 특별한 장례식이 열리기도 했죠. 1995년도 일본 부케도 대학에서 발견하고 96년도에 저희들이 국내로 봉안해서 그동안 역사 박물관에 보관하면서 DNA 검사나 후손들을 찾았는데 신원 규명에 실패하고 그동안 여러 안장지를 찾다가 2015년에 이곳 완산 전투지로 안장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9년 6월 1일 이곳을 조성하고 영면하시도록 이곳에 모셨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일본군에 의해 처형된 농민군 지도자. 일본인에 의해 유골이 유출된 지 100년 만에 국내로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25년 만에 이곳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은 그 무명의 영웅입니다. 녹두관 내부에는 이 영웅의 유골이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갔고 어떻게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세세히 알려주는 영상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이곳에 모신 의의를 찾는다면 동학농민혁명 때 100만 명이 전국에서 봉기를 했고 그중에 20, 30만 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됐는지 행방불명으로 이게 처리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분은
일본에서 모셔와서 이곳에 안장할 수 있어서 그 모든 분들, 사망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이곳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학의 시작부터 지도자의 귀환까지 그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돼 있어 동학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이곳 녹두관과 연결해서 아래 전에 완산 도서관 일부를 동학혁명 기념관, 박물관, 쌈지 갤러리, 민주화 교육장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7월 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곳에는 동학의 역사와 동학의 의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또 배우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민주화 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녹두관 옥상에 올라서니 시원하게 전주 시내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때를 만나 세상이 힘을 모았는데 운이 다하니 영웅도 어쩔 수 없구나. 백성 사랑하는 길은 허물 없으니 나라 위한 우국 충정을 누가 알아나 줄까. 도심 속 가까이서 잊고 있던 우리의 역사와 마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수십만 명의 무명 동학 농민군을 상징하는 지도자가 안장된 곳. 녹두관에 방문해 그들의 뜻을 계승하며 동학의 정신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며 임산부와 같은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그 누구보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임산부를 위한 건강관리법 알아봅니다. 외출하는 것도 되게 걱정이 돼요. 아기는 혼자 숨을 쉬는 것도 힘든데 마스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아기를 보호해줘야 할지도 걱정이고 저도 걸리면 안 되고 가족의 어느 누구도 걸려서는 안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막막하죠. 코로나19 시대를 살며 산모들은 안전한 출산과 감염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태아한테 전혀 감염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상당히 많은 검사를 했었는데 없는 걸로 나왔었는데 최근에 지금까지 33.2%. 근데 그게 굉장히 적은 양의 연구 결과라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모든 다른 임신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 규칙 무조건 지켜야겠죠. 가장 첫 번째가 외출 자제하기, 그다음에 마스크 쓰기, 손소독 잘하기.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운동이라는 게 특별히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수영이 좋고 그다음에 요가가 좋습니다. 근데 수영은 많은 사람이 밀집한 곳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샤워장에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가 정도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몸의 유연성이나 골반의 확장 그런 힘들을 좀 기르는 방법 이런 것들이 20주 이후에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의의 추천대로 홈 요가 동작 몇 가지를 만나봅니다. 요가는 산모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는데요.
여성에서 이제 엄마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부풀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긴장과 여러 가지 몸에 무리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가를 하시게 되면 골반에서 자궁이 많이 커지는 그 과정에서 요통이나 골반통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키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일단 엄마의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동작들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태아에게도 좋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임신을 하며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죠. 소개해드리는 동작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임신 기간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동작. 나비 자세라고 해서 바타코나사나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발바닥끼리 이렇게 마주된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벌려 놓으시고요. 다리가 이렇게 약간 오므려 있는 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하시면 돼요. 자, 다리를 가볍게 위아래로 편안하게 흔들면서 골반과 다리 쪽에 순환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시고 난 후에는 무릎을 좀 더 편안하게 아래쪽으로 내리시고, 자, 이때 숨을 들어 마시면서 등을 한번 쭉 펴고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어줍니다. 손을 앞쪽으로 살짝 바닥으로 내려서요. 배 쪽이 눌리지 않게 무릎은 약간만 좀 더 벌린 상태로 유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 마시면서 고개 들어서 하늘을 좀 더 보시고, 막혀있던 가슴도 좀 더 열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게 불편해진 부분들을 시원하게 가슴을 좀 더 풀어주십니다. 천천히 한번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천천히 돌아오시고, 양손을 이제 무릎 위에 올려서 손바닥은 무릎 위로 올린 상태에서 긴장을 풀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자세를 좀 더 정리해 주십니다. 나비 자세는 이제 아무래도 골반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벌려놓고 지내는 자세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자궁저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는 과정에서 골반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그때 이제 나비 자세는 골반을 열어주는 동작을 통해서 자연분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라는 것은 다른 건 없겠죠.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하는 게 안 좋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되게 산책을 한다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산책, 가벼운 산책 정도, 약간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 하시고, 요가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그 일반인들이 하는 요가를 그런 거 아니고 산모 요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걸 따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신 중에도 꾸준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단순 몸매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임신성 당뇨, 난산 등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 적절한 체중 관리와 운동은 필수죠. 자, 그 다음에 하는 동작은 이제 우리가 누워서 허리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골반과 태아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엄마와 태아에게 좋은 허리 골반 풀기 동작입니다. 두 다리는 발은 골반 넓이 정도 벌려서 골반과 허리 쪽의 긴장을 풀어주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양손은 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어깨와 가슴 쪽을 열어서 숨이 잘 드나들 수 있도록 가슴과 등 쪽을 편안하게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태아에게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배를 살짝 안으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무릎을 왼쪽으로 기울여 주시면서 골반을 좀 더 넘겨 보시고요. 고개는 오른쪽을 보시면서 척추, 골반 긴장을 푸십니다. 천천히 돌아오시면서 들어 마시는 숨에 돌아오고 내쉬면서 양무릎 다시 반대쪽으로 넘기면서 시선은 왼쪽을 보십니다.
임신 기간에는 아무래도 허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가면서 허리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이 동작은 누워서 하기 때문에 부담감도 없고요. 그래서 골반을 이제 가볍게 무릎을 좌우로 흔들어 줌으로써 골반의 부담감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동작입니다. 무엇보다 태아가 굉장히 잘 움직이는 동작이기도 해요. 그러면 태아가 잘 움직인다는 것은 배 안에서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나 태아에게도 굉장히 좋은 골반 풀기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로 특히 어려운 시기, 임산부에게는 더더욱 힘든 시기일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운동법으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죠. 이 밖에 산모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음식이겠죠. 음식인데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코로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장내 장을 좋게 해주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드시는 게 좋고, 필수적으로 먹어야 될 것은 비타민 D나 또는 이제 후에 가서 이제 오메가 3 그런 것들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철분은 기본적으로 16주에서 20주 사이부터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모가 스트레스 없이 이 시기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방법들 참고하셔서 몸 건강, 마음 건강 모두 챙기고 건강하고 예쁜 아기와 만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달달함이 필요한 순간 한 입 베어 물면 피로가 싹 풀리는 초콜릿을 이용해 쿠키를 만들어 보고요. 제철 맞은 과일, 블루베리 스무디까지 차려볼까요? 최근 비건 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죠.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에 대해 과감하게 소비하는 대표적인 가치 소비에 속하는데요. 오늘은 비건 초코칩 쿠키와 함께 곁들이면 좋을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봅니다. 비건은요, 될 수 있으면 동물성 식품인 육류, 유제품, 난류, 어류 등을 섭취하지 않고요. 식물성 식품인 채식을 섭취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채식을 하면 좋은 점이요. 당뇨나 심혈관,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많은 온실가스의 배출로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가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서 좀 육류 소비를 줄이고자 오늘은 비건 채식 쿠키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 간식은 물론이고 특별한 날 직접 만들어 선물하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비건 초코칩 쿠키가 일반 초코칩 쿠키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보통의 쿠키는요, 동물성 재료인 버터하고 우유하고 계란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데요. 오늘 비건 쿠키는요, 모든 재료를 식물성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오일을 준비했는데요. 이 오일은 저는 푸드씨 오일을 준비를 했고요. 이건 카놀라도 괜찮고요. 식물성 오일이면 다 돼요. 향이 진하지만 않은 거 사용하시면 좋고요. 우유 대신에 오늘은 이렇게 두유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쿠키는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쿠키 만드는데 아몬드 가루를 넣을 거거든요. 이 아몬드 가루가 버터를 대신해서 버터의 풍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흔히 홈 베이킹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만요. 약 30분 정도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초간단 요리라고 하는데요. 재료 역시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금 넣고요. 그다음에 두유, 포도씨유, 설탕, 메이플 시럽을 넣고요.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기본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여기에 베이킹에서는 빠질 수 없는 재료죠. 밀가루예요.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아몬드 가루를 넣고요. 잘 섞어줄게요.
이때 체에 한번 걸러준다면 더욱 좋고요. 앞서 두유와 포도씨유 등을 섞은 재료와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초코칩과 견과류를 넣고 고루 섞어주고요. 쿠키팬에 적당한 크기로 나눠 모양을 만들어주고 180도의 오븐에서 약 15분 정도 구워주세요. 네, 오븐이 없는 분들은 요즘은 에어프라이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다 구워도 되고요. 또 후라이팬에다가 아주 약한 불에 뚜껑 덮으시고 구우셔도 충분히 구울 수 있습니다. 쿠키가 완성되는 동안 함께 곁들일 음료도 만들어 볼까요? 제철 맞은 블루베리를 이용한 스무디인데요. 블루베리의 그 보라색은 안토시안 성분이 많아서요.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비타민C 성분이 많아서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요, 비건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요. 블루베리는 생과일도 괜찮고 냉동 과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블루베리 준비하시고요. 지금 비건이기 때문에 우유 대신에 두유를 사용해서 블루베리하고 두유하고 시럽하고 넣어서 믹서기에서 충분히 갈아주시면 됩니다. 보랏빛 빛깔이 참 곱죠. 보기도 좋고 만들기도 간편한 블루베리 스무디가 완성됐습니다. 그 사이 비건 초코칩 쿠키도 오븐에서 나왔네요. 구수하고 달콤한 향과 노릇노릇한 색감이 군침 돌게 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 간식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죠?